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은퇴를 매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오히려 은퇴를 애타게 기다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데다 오랜 기간 노후 자금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은퇴는 곧 생계를 위한 근로에서 자유로워지는 즐거운 생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생활을 황금의 시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은퇴 문화가 생소한 우리는 은퇴하면 퇴장, 은둔, 질병, 외로움, 소외를 떠올릴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로 느끼게 됩니다. 현재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년층들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모 부양, 자식 교육,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조기 퇴직과 같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30년이 넘는 은퇴 생활을 보람있게 영위하는 방법마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에는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중심으로 한 재무적인 준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재무적 준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처럼 허술해지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이 많더라도 건강, 가족, 사회 활동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외롭고 무료한 생활이 기다린다면 곤란하겠지요. 그러므로 노후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 소득, 건강, 사회 활동, 취미라는 5가지를 골고루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나치게 건강에만 신경 쓰거나 취미나 여가 활동에만 몰두하게 되면 평균 수명 90세 시대에 너무 오랫동안 무료하고 지루한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자들이 집에서 나와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봉사와 재능 기부를 하는 나누는 삶을 통해 행복도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 생활, 취미 활동, 사회 활동 등을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선배들이 알려주는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욱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을 최고의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부인이나 자녀 등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전에 없던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부인이나 자녀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잔소리가 아닌 대화를 나누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친구 사이에는 있는데 부부 사이에는 없는 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라도 표현하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부부나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리고는 싶지만 평생 하지 않던 일을 은퇴하고 나서야 하려니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은퇴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은퇴 전부터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남편처럼 부인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낸 한 은퇴자는 부인이 언제부터인가 자주 화를 내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한숨과 함께 고민을 토로했는데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은퇴해서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지만 부인은 여전히 집안일 등에 치여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일주일에 1~2번 이상은 외식을 해 부인이 그 시간만은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식사 후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나 분리수거와 같은 집안일을 나눠서 하니 부부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둘째, 은퇴 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복한 은퇴 생활의 밑바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활발한 노후 생활을 최대한 길게 연장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에 따르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이들의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습관이 54.4%, 낙천적인 성격이 31%, 규칙적인 생활 3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과 관련해서는 채소류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의 67.5%가 채소류를 좋아하고 있으며 47.2%는 육류를, 32.8%는 어패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지 않게 금주와 금연은 장수에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고령자의 69.8%가 평생 금주를 했으며 71.1%는 평생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즐거운 사회 활동은 은퇴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은퇴 이후의 일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저 밥 먹고 빈둥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일이나 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 전문가인 젤린스키는 은퇴자가 추구해야 할 재미있는 일은 지위, 권력, 수입, 승진의 기회처럼 출세 가치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직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가장 재미있고 좋은 직업은 보수 없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곧 노는 것 같은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결국 선진국의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앙코르 커리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실버 택배 업무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은퇴 후 추구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와 여가 활동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풍부하게 주어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대부분을 텔레비전 리모컨만 누르면서 허비한다면 은퇴 생활은 지루하고 허무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여가 활동은 건강을 증진시켜주며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만족감을 증대시켜줍니다. 여가 활동은 은퇴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은 은퇴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운동과 같은 신체적 여가 활동은 은퇴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루 중 원하는 시간대를 정하셔서 짧은 시간이라도 바깥 공기도 쐬시고 몸을 움직여 주셔야 노후에도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같은 여가 활동은 자신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적지 않은 은퇴자들이 컴퓨터나 제과 제빵, 요리와 같은 자기 개발이 가능한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개발하고 기술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다 보면 결국 취업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소득원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가를 잘 활용하면 은퇴 이후 닥쳐올 고독감이나 고립감을 해소하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신체적 여가 활동, 자아 실현적 여가 활동, 사회 참여 및 자원봉사, 능력 개발 등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재미있고 보람 있는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와 소득을 충분히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미리 적절한 생활 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요. 이때 생활 자금에서는 부동산이나 거액의 목돈보다는 매월 얼마씩이라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유용합니다. 부동산이나 거액의 목돈은 바로 현금화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고착되면서 목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현금 흐름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인데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을 불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목돈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으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만일 치매나 뇌졸중이라도 걸린다면 더 이상 자금 관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목돈이 좀 있다는 것을 알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제의하거나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돈을 안전하게 지키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돈을 담보로 대출까지 일으켜 창업이라도 하는 날엔 자칫 수십 년간 모아놓았던 퇴직금과 현금을 모두 날려버리고 빚더미에 앉을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는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부동산 편중은 은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현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금융 자산과 달리 즉각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목돈이 필요한데 땅만 팔리면 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의 땅 많은 가난뱅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자이지만 현금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둘러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균형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연금소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후를 매우 불안해하면서도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은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제2의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싶은지,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꼼꼼하고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선택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가 허술한 것은 자금 문제와 인생 설계가 뒤엉켜 있기 때문이므로 현명한 판단으로 이를 잘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미리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